지난 시간에 페이지 몇 페이지 나갔냐? 지난 시간에 234페이지의 내용에 중화 224구나. 중화 반응을 나갔었어요. 중화 반응에서 문제 풀 때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는지는 기억나실까요? 뭐였죠? 물 만드는 거. 중화 반응 자체가 알자 이온이 반응하는 알자 이온이 수소 이온하고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이고요. 얘가 반응을 해서 물이 생성되겠죠. 네. 이게 알자 이온 반응식이었어요. 네. 문제에서 이제 풀 때 뭐가 중요하냐면, 자, 일단은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일가산과 그러니까 일가염기가 반응하는 문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고요. 이걸 풀 줄 알아야지만 응용해서 뭐 일가에다가 이가염기를 첨가하든가 아니면 농부가 이가에다가 일가를 첨가하든가 했을 때를 응용해서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야. 알겠니? 일가산이라고 하는 건 뭔지는 알죠? H 이온화가 됐을 때 H 플러스가 하나가 나오는 게 일가산. 일가염기로 분자를 이제 물질을 집어넣었을 때 OH 마이너스가 하나가 나오는 걸 일가염기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일가산과 대표적인 일가염기 중에 누가 있었어? 염산이랑 일가산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HCl, 염산이지. 일가염기로 수산화 나트륨, 얘가 가장 많이 이용이 됩니다. 알겠죠? 얘네들이 일가산, 일가염기인데, 자, 여기서 일가산과 일가염기가 반응할 때 핵심적인 게 뭐였니? 혼합 용액에 태용아 총 남아있는 이온수 이온수는 뭐의 개수와 같다? 처음 제일 많은 애. 섞기 전에, 혼합하기 전 많은 이온을 가진 놈과 이온수가 어떻다? 같다. 이런 얘기였어요. 뭔 얘기인지 기억나시죠?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HCl과 NaOH를 섞었는데 HCl 안에 H 플라가 예를 들어서 30개가 있었다고 치자. 네, 그러면 Cl-는 몇 개가 있겠니? 30. 당연히 일가니까 30개가 있었겠지. 그리고 NaOH는요. Na 플라가 예를 들어서 20개 있었다고 쳐요. 그러면 OH-도 몇 개 있어야 돼? 20개. 섞기 전에 20개. 그러면 섞기 전에 얘가 가지고 있는 총 이온은 몇 개란 얘기야? 60개. 얘가 가지고 있는 총 이온은 40개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 정리는 뭐예요? 혼합을 했을 때 남아있는 총 이온은 몇 개가 될 것이다? 60개가 될 것이다 라는 거 확인해 보면 되겠지. 얘를 섞어. 그러면 알자 이온들이 반응해서 죽을 놈들은 죽겠지. 누가 죽어? OH 20개가 다 죽어. 그리고 H 플러스 30개 중에서 죽고 10개만 남겠지. 그리고 혼합용액에 남아있는 이온은 10, 30, 20. 합이 몇 개가 남는다? 60개가 남는다. 그 얘기가 섞기 전에 많은 이온이 가진 놈의 이온의 개수와 혼합용액의 총 이온의 개수는 같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가 또 있지. 뭐가 중요하냐면 일가산, 일가염기 반응했을 때 혼합한 용액에서 생성된 물 분자수. 이 물 분자수는 뭐하고 같아? 생성된 물 분자의 개수는.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제시되는 자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혼합용액에 남아있는 총 이온수가 얼마다 이런 자료가 제시될 수도 있고요. 혼합했을 때 생성된 물 분자가 얼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요거에서 봤을 때 지금 요거 그대로 자료를 인용을 한다면 물 분자 몇 개 만들어지냐? 20개만 만들어져요. 네. 그지? 여기서 만들어진 H2O는 20개란 말이죠. 근데 이 개수가 누구의 개수하고 같았어? 섞기 전에 알자 이온 중에서 적은 놈. 얘하고 같지. 그게 한계 반응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물 분자가 만들어지는 건 당연히 H 플러와 OH 알자 이온에 의해서 물 분자가 만들어지는데 생성된 물 분자는 누구의 개수와 같아? 섞기 전
섞기 전 태용아 네. 누구의 개수와 같다? 많은 적은 한 개 알짜 이온수와 같다. 한 개라는 얘기는 적은 놈이란 뜻이에요. H 플러와 OH 마이너스 중에서 적은 놈이 20개면 만들어질 수 있는 최대 물 분자는 그거 개수만큼 만들어지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태연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여기서 살짝 응용하면 봐봐. 여기서 살짝 응용하면 주어지는 조건 중에서 혼합용액의 총 이온수 이렇게 자료가 제시되는 경우가 있고요. 뭐라고 자료가 제시되는 경우가 아니 이것도 있지만 조건을 살짝 달리해서 혼합용액의 단위 부피당 총이온수, 혼합용액에 생성된 단위 부피당 물 분자수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될 수 있어. 알겠어요? 그래서 제시된 조건 자료가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됐든 물 분자 수가 됐든 간에 어떤 입자수가 제시가 됐을 경우 이렇게 제시됐을 경우에는 이 자료를 보고 우리는 전환시켜야 됩니다. 총 이온수는 또는 총 물 분자수는 전체 입자수는 도대체 얼마냐? 이걸로 전환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야. 뭐 이거는 이렇게 제시가 되면 전체 입자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그 제시된 단위 부피당 입자수의 부피 곱하기 그렇지 그냥 부피 곱하면 돼. 혼합용액의 총 부피를 곱해주면 전체 입자수의 비율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요거 가지고 대부분의 문제들은 풀 수가 있다. 태웅아, 재겸아, 네. 속닥속닥 수업 시간에 그냥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리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봐봐 입자 모형으로 제시되는 문제들도 종종 나와요. 근데 또 그런 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림에서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얘가 HA라는 어떤 수용액이래. 표현 방법이 이건 뭔지는 아시죠? 네. H가 들어갔고 A는 HCl일 수도 있고 그치? 산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산이라는 용액인데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입자 모형을 그려놨어. 뭐 이런 식으로 그려놨다고 치자. 보면은 무슨 생각 들어? 별이 H 플러스가 얘가 당연히 얘는 플러스 이온이고 A는 마이너스 음이온이겠지? 이 용액 속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들을 표현했대. 그림 보면 일단 개수부터 세야 되겠지? 별이 4개? 동그라미가 4개. 동그라미가 2개. 일단 얘의 개수가 많지? 그지? 네. 일단 많은 놈이 뭐야? H 플러스 아니죠. A. 많은 놈이 구경꾼이야. 이렇게. 석 기본적으로. 왜냐면 H 플러스는요, 일가란 말이야. 일가 양이온이란 말이지. 얘보다 이온 전하량이 적은 놈이 없단 말이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많은 놈이 일단은 누구야? 구경꾼입니다. 쏘리. 많은 놈이 알짜이온 H 플러. 쏘리. 적은 놈이 누구야? 구경꾼입니다. 그럼 얘가 플러스란 얘기고 얘는 마이너스란 얘기야. 근데 플러스가 몇 개야? 네. 마이너스가 2개. 그런데 그지? 어떤 우리가 중화 반응에서 어떤 상태의 용액이든지 간에 걔가 산이든 아니면 섞여가지고 중성됐든 아니면 염기성 물질이든 간에 그 용액의 전체 총 전하량은 얼마가 돼야 돼? 중성. 전하량은 제로가 돼야 됩니다. 중성이 돼야 된다. 태웅아 제발 좀
집중해. 그러면 별이 누구라고요? H H 플라. 동그라미가 A 마이너인데 전하량이 제로가 돼야 되겠죠? 얘는 입자 하나가 2 마이너스 음이온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네. 서희 알겠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산성 용액이고 뭐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섞어서 혼합 용액을 만들었어. 얘가 혼합 용액이라고 치자. 중화 반응이 일어난 결과 혼합 용액이 됐어요. 혼합 용액에 기본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온 입자의 종류는 최대 몇 가지야? 단 3개. 일가산 하나와 일가염기 또는 산성 물질 하나와 염기성 물질 각각 2개를 섞었어요. 각각 한 개 섞여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HCl과 NaOH를 섞었다. 뭐 아니면 HCl과 KOH를 섞었다. 이런 경우에 산 하나와 염기 하나를 섞었을 때 혼합 용액을 만들었을 때 혼합 용액에 존재할 수 있는 이온의 총 가지수는 몇 가지야? 최대. 최대 3가지예요. 최소 몇 가지야? 2가지. 최소 2가지야. 알겠니? 네. 최대 3가지.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라 산 하나와 염기 하나를 섞었을 때란 뜻이에요. 최소 2가지. 그럼 최소 2가지. 만약에 여기에 섞여 있는 이온의 모형이 입자 모형이 동그라미하고 세모만 이렇게 떨렁 있었어. 동그라미 2개, 4개, 세모 2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있었다고 쳐요. 2종류란 얘기지. 네. 얘 액성 뭐란 얘기지? 중성. 최소 2가지란 얘기는 중성이란 뜻이야. 왜냐면 산염기에서 반응하지 않고 반드시 남아있는 놈은 있잖아. 누가 남아있어? 구경꾼은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HCl과 NaOH에서 Cl, NA는 반드시 그 용액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최소 2가지야. 알겠어요? 근데 쟤네만 있대. 그 얘기는 뭐예요? H 플러와 OH가 지금 현재 혼합 용액에 없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중성이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중성이고요. 동그라미는 4개인데 세모가 2개다. 만약에 동그라미가 플러스 이온이었다고 가정을 하자. 설정을 했을 때 세모는 당연히 무슨 이온이에요? 음이온이겠지. 이과. 그런데 얘 4개, 얘 2개가 총 전하량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영. 빵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세모는 몇 마이너스 음이온이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음이온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3가지라고 하는 건 이거는 당연히 혼합 용액의 산성 아니면 뭐였다는 얘기야? 염기성이었다는 뜻이고요. 저 안에서도 3가지가 그려졌다고 하더라도 총 전하량의 합은 얼마가 돼야 된다? 0. 제로가 돼야 됩니다. 중성이 돼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 가지고 중화 반응을 풀어 헤칠 수가 있어요. 알겠지? 선생님, 근데 쟤랑 쟤도 1가랑 1가 반응할 때만 되는 거예요? 뭐야? 저 물분자수 저거랑 물 분자수는 알자이온이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1가, 2가든 상관없이 성립을 해야 되겠죠. 그냥 저 총 이온수 저거 얘는 좀 달라져요. 저것만 음. 1가일 때 좀 조심해야 되고. 여기까지 이해됐니? 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수업 내용 나갔던 거 간단하게 정리를 빨리 한번 해봤고요. 중화 적정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페이지 236페이지 중화 적정. 지워도 되지? 네. 페이지 몇 페이지냐? 36. 236페이지. 중화 적정. 자, 중화 적정 내용은요. 학교에서 중화 적정 다 끝났나?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일단 중화 적정 뭐 하자는 거야? 뭐야 얘? 중화 적정. 얘는요. 개념 자체가 그거잖아. 농도를 모르는 산 또는 염기의 농도를 알아내는 과정이죠.
농도를 모르는 산 또는 염기를 내가 가지고 있어. 그때 그 농도 모르는 것을 농도를 알아내는 과정을 중화적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뭐 이걸 뭐 쓸 이유는 없잖아. 저 자체를 물어보진 않아요. 자, 그러면 중화적정은 어떤 원리로 이 농도를 알아내요? 원리는 태용이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중화적정에서 농도를 알아내는 원리는 어떤 방법을 쓰는 거야? 열심히 책 찾아보고 있지? 이제 네. 환경기 다 써갖고 중화 반응을 이용하는 거야. 알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건 근데 당연한 걸 물어봤는데 책을 찾아보고 있잖아. 저런. 중화 반응을 이용한다. 알겠죠? 그럼 뭔 말이냐? 이 중화 반응을 이용하려면 당연히 농도를 모르는 산이 있어. 그러면 이 산의 농도를 알려면 중화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사용해야 되는 염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 사용하는 염기는 농도를 뭐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과정은 그래서 이런 거예요. 미지에 산이 있다. 미지의 농도의 산이 있어. 여기에다가 이미 알고 있는 농도를 알고 있는 염기를 반응시켜서 완전히 무슨 점에 도달하게 만든다. 중화점에 도달하게 만든다. 이런 과정이란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염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만들어야 돼. 중화적정 실험 과정은 당연히 물어봅니다. 그래서 실험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미 알고 있는 염기, 몇 몰 농도의 염기를 직접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알고 있는 염기 또는 알고 있는 산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알고 있는 염기, 농도를 알고 있는 염기를 만든 걸 우리는 무슨 용액이라고 말을 붙여요? 이걸 표준 용액을 만든다라고 표현했어요. 표준 용액. 표준 용액이라는 말 뜻은 이미 내가 농도를 알고 있는 염기란 뜻이야. 또는 이미 그 농도를 알고 있는 산이란 뜻이야. 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얘에다가 미지의 산을 섞어서 중화점에 도달을 했을 때 얘의 농도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현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중화점에 도달했을 때 중화점이라는 말 자체는 완전히 무슨 상태가 됐다는 얘기야. 혼합용액, 중성이 됐다는 얘기지. 혼합용액이 중성 상태에 됐다. 이런 얘기인데 조건 있지. 중화점에 도달하기 위한 조건. 이게 중화적정에서의 핵심이잖아. 뭐가 성립하면 중화점에 도달해? 이온이 두 개밖에 없어요. 알짜 이온의 수가 네. 같을 때겠지. 그러면 중성 상태에 되겠지. 뭔 말이냐면 H 플러스의 입자 수와 OH 마이너스의 입자의 수가 섞기 전에 만약에 같았다면 그 상태로 섞었다면 완전히 중성되겠지. 그거야. 그러면 H 플러스 입자수 계산은 어떻게 해요? 입자수 계산. 농도. 여기서 농도는 몰 농도가 되겠지? 네. 농도 곱하기 부피 곱하기 가스. 얘도 마찬가지죠. 농도 곱하기 부피 곱하기 그 염기의 가스가 숫자가 같으면 중화점에 도달을 하게 된다 라는 얘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근데 문제에서 중화적정의 실험 과정을 물어보면 또 여러분들은 무지하게 막 헷갈려 해요. 문장 해석이 어려워서. 자, 그런 과정을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중화적정에 실험할 때 중화적정 실험에 사용되는 일단 도구들 물어봅니다. 도구 이름 뷰렛. 뷰렛. 오케이, 뷰렛. 또 삼각 플라스크. 삼각 플라스크, 부피 플라스크. 부피 플라스크. 또 그리고 피펫. 네. 또 발땡이 뭐 전자 저울. 또 뭐 비커. 또
찢었는 막대기 등 이런 것들이 이용됩니다.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네. 그러면 머릿속에 이 내가 뷰렛, 부피 플라스크, 피펫, 전자저울 이런 거 썼을 때 이미지가 떠올라야 되겠지. 네. 실험 도구에 그림 문제 나와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생들 테스트 하듯이. 뷰렛 어떻게 생겼어? 눈금. 그 약간 큰 스코이드. 그래서 나오면 대부분 틀릴 수 있다. 스포이트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뷰렛 꼭지가 있다. 오. 오. 네. 아시겠어요? 콕이 있다는 얘기야. 열고 닫을 수 있는 콕이 있다. 그게 뷰렛이야. 그러면 뷰렛을 이용해서 뭘 할 건데? 정확한 부피 측정을 할 거야. 뷰렛은 뭘 여기다가 넣냐면 농도를 모르는 산 또는 농도를 모르는 염분을 넣는 게 아니라 뷰렛에 넣는 건 누굴 넣는 거야? 표준 용액을 넣는 거야. 그래서 표준 용액 얼마가 첨가가 됐을 때 중화점에 도달하는지 정확한 부피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중간에 여기에 콕이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열고 닫을 수 있는 거. 여기에 그리고 눈금이로 표시돼 있고. 선생님. 아시겠어요? 뷰렛 용액 할때 그 뷰렛이 저 뷰렛이에요. 그건 아니고. 아, 네. 자, 그 다음에 부피 플라스크. 부피 플라스크는 어떤 단어가 떠올라야 돼? 부피 플라스크에 사용되는 단어. 양 측정? 표시선. 표시선이 있는 게 부피 플라스크다. 아시겠어요? 네. 생긴 모양은 플라스크처럼 생겼는데 그대로 생겼는데 눈금이 막 있는 게 아니라 눈금이 그냥 표시선 하나만 띡 있어. 알겠니? 네. 그리고 이 부피 플라스크는 예를 들어서 500ml 이렇게 쓰여져 있다면 이 뜻은 뭐예요? 여기까지 액체를 채우면 이 표시선까지, 그걸 표시선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채우면 그 부피는 정확하게 몇 ml가 된다? 500ml가 된다라는 걸 나타내는 게 부피 플라스크야.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피펫. 피펫이 뭐예요? 좀 큰 스포이트처럼 생겼어. 대신 스포이트는 뭔지 알지? 네. 스포이드. 이렇게 축축 하는 거. 근데 피펫에는 고무가 안 달려 있어요. 그냥 엄지손가락으로 막고 덜어내서 떼고. 알겠니? 네. 그래서 피펫은 좀 크게 생겼고요. 눈금이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피펫은 언제 사용해요? 어떤 용액에 정확한 부피를 덜어낼 때, 여기서 저기로 옮길 때 피펫을 이용해서 옮긴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전자적으로 뭐 생긴 모양 어떻게 오케이. 되는지 알겠 거고, 네. 질량을 측정하는 도구고. 왜? 이거 어디에 이용돼? 이게 표준 용액 만들 때 그렇죠. 정확하게 몇 몰을 걷어내야 되는지 측정할 때 사용된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중화적정 실험 과정을 일단 한번 봅시다. 237페이지에 탐구 자료청 한번 봅시다. 237페이지에 우리 교재 237페이지 보게 되면 탐구 자료청에 자 과정을 한번 태용이가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첫 번째 읽어보세요. 과정 1 뭐래? 500ml 식초 한 병에서 500ml 뭐라고? 식초 한 병에서 식초 10ml 에서 얼마? 10ml 10ml를 뭐 한대? 피펫으로 취해서 10ml를 피펫을 이용해서 100ml 부피 플라스크 취한대. 야, 근데 가끔 취한다라는 단어를 모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드렁크요 설마? 취한다, 덜어낸다, 택한다, 뭐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뭐 한대? 얘를 취해서 어디다가 집어넣는데 100ml 100ml에 부피 플라스크 부피 플라스크에 넣는데 그런 다음에 뭐 한대? 중류수를 표시선까지 넣어서 여기에 넣고 여기다가 이제 표시선까지
증류수를 뭐 한다고? 넣는데 이 문장을 일단 과정 1만 읽었는데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이게 지금 뭐 한 건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희석. 허다해요. 아시겠어요? 자, 내가 여기서 질문할게. 네. 그럼 과정 1을 이렇게 끝냈어. 과정 1을 끝냈어요. 네. 지금 준비한 식초의 농도를 지금 안다는 얘기야, 모른다는 얘기야? 모른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A 몰농도라고 명명을 할게요. 알겠죠? 네. 과정 1에서 지금 여러분들 펜 들고 계산할 준비하세요. 과정 1 끝냈을 때 현재 준비한 아세트산의 입자의 수를 수식으로 계산해서 나타내세요. 자의 수. 1과정이 끝났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더 정확하게 H 플러스의 입자 수를 계산해요. 수식으로 나타냈어요? 태용아 나타냈니? 네. 얼마? 0.01 곱하기 0.05 0.01 곱하기 0.05 만큼의 입자 수가 H 플러스가 있다. 곱하기 그러니까 1은 뭐 곱해야 되나 많으니까 0.01 곱하기 0.05다. 네. 그럼 농도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 이미 입자 수를 알고 있으면 이미 농도를 알고 있네. 네. 중화적으로 할 필요가 없네. 제기요. H 플러스 여기에 지금 H 플러스 입자 수 얼마야? 과정 1이 끝났어. 0.5x 곱하기 0.5x 0.01 0.01 500ml에서 10ml니까 x는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어? 그냥 처음 x몰 농도랑 A몰 농도라고 내가 A 했는데 A 0.5A 곱하기 0.01 0.5a 5A 곱하기 0.01 0.01 나머지는 다 동의하나? 아닌가? 그냥 0.01 A가 자, 첫 번째 관건부터 막히면 안 된다고. 그지? 일단은 500ml A 몰농도 500ml 식초에서 얼마를 10ml 10ml를 가지고 왔지. 네.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물을 더 넣어서 희석을 시키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냥 여기에 있는 입자 수가 변했겠니 안 변했겠니? 변해요. 안 변했단 말이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결국은 A 몰농도 10ml를 준비했다 이런 뜻이 되잖아. 네. 이해돼안돼? 그냥 0.01A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H 플러스 입자 수는 얼마가 돼? 0.01A 100분의 A 몰농도 농도 곱하기 부피 단위는 리터가 들어가야 되니까 얘가 입자 수지. 그렇죠. 알겠어요? 네. 여기 물을 더 넣었다고 해서 입자가 더 없어져? 아니죠.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뒤에 100ml 플라스크에 표시선까지 증류수를 넣었다. 이거는 왜 필요해? 희석시켰다는 뜻이에요. 희석시켰다는 뜻이에요. 네. 입자수는 변함이 안 없고 변하고 대신 농도가- 희석시키면 농도가 농도가 어떻게 돼? 변해요. 약간 변해요. 10ml를 가지고 몇 ml를 만들었다는 얘기야. 100 100ml로 만들었으면 농도가 얼마가 되겠니? 10분의 10분의 1 A 몰농도가 되겠지. 0.1 A 몰농도가 되는 거야. 0.1 A 몰농도가 되고 부피는 100ml로 늘어난 거잖아. 총 부피가. 같아요. 입자수는 변함이 없어요. 뭔 얘기인 줄 알겠니? 그렇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어쨌든 여기 과정 1을 끝냈을 때 H 플러스 입자수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그 다음 과정 2를 보자. 과정 2는 1번 과정에서 물킨 식초 20ml를 피펫으로 다시 뭐 했대? 이렇게 만든 거에서 다시 얼마를 취한대? 20ml를 다시 덜어낸대. 취한대. 알겠니? 네.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과정 2에서 20ml를 더 가지고 왔을 때 그러면 이 속에 들어있는 H 플러스 입자수는 얼마가 돼? 이 속에 들어있는 H 플러스의 입자수는 역시나 농부가로 해야 되겠지. 이때 농도는 이미 희석된 농도를 집어넣으면 오히려 편하겠죠. 0.1 0.1 A 몰농도 곱하기 부피 얼마? 20ml를 가져왔죠? 그러면 0.02 가수는 1이니까 아세트산은 가수가 1이지. 이만큼의 입자수를 가지고 왔다 이런 뜻이에요. 희석됐잖아. 그럼 몰농도는 0.1 A 몰농도가 됐겠지. 10분의 1 A 몰농도에서 20ml를 가져왔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래서 얘를 어디다가 집어넣는데 얘를 삼각 플러스 삼각 플라스크에 집어넣고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두세 방울 떨어뜨린대.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뭐예요? 산소인 염기성 앞으로 이제 거기다가 지금 준비한 산 용액에다가 염기성 용액을 조금씩 띡띡띡띡 떨어뜨릴 거란 얘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변해요. 산성이 점점 무슨 성으로 바뀌어? 어느 순간 중성으로 바뀌고 중성에서 염기 염기로 팍 바뀔 때 색깔이 변해. 페노프탈레인 용액이 반응해서 빨간색으로 확 변하게 되겠죠. 그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얘를 준비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문장에서 결국은 얘만큼 준비했다, H 플러스를. 그리고 이제 뷰렛을 이용해서 뷰렛에다가 이제 표준 용액을 집어넣을 거예요. 거기서 준비한 표준 용액은 뭐예요? 0.1 몰농도의 NaOH를 준비해가지고 뷰렛에다 집어넣고 똑똑똑똑 떨어뜨릴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색깔 변화가 있는지 보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어느 순간 색깔 변화가 딱 일어났을 때 뷰렛의 콕을 닫아요. 그러면 원래 용액에서 콕이 닫을 때까지 이만큼이 줄었다면 이만큼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처음 눈금과 콕을 닫았을 때 나중 눈금의 차이 값이 투입된 NaOH의 부피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만큼 투입됐을 때 이 아세트산은 중성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실험 결과로 한 이런 실험 한 두세 번을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평균적으로 0.1 몰농도 NaOH 표준 용액 평균적으로 얼마 들어갔더니만 중성이 됐는지를 봤더니만 평균 들어간 용액이 20ml래. 실험 과정이 그래요. 그러면 결론은 이거잖아. 생각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있는 OH-의 입자 수와 처음에 준비한 얘의 H 플러스의 입자 수가 뭐하다는 얘기야? 같았기 때문에 중성에 도달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얘는 계산할 수 있잖아. 여기에 들어있는 OH- 수 농도 얼마예요? 0.1 곱하기 0.02 곱하기 부피 얼마예요? 0.02 가수는 1이지. 이 값과 요 계산돼야 되는 요 값이 뭐여야 된다? 같아야 된다. 따라서 A 몰농도 처음에 구하려고 했던 A 몰농도 계산돼야 안 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중화적정의 실험 과정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과정 1과 과정 2를 해석하는 게 여러분들의 기본 소양이 되어야 됩니다. 문장을 읽으면서 어떤 과정이 지금 진행되는지 알고 있어야 돼. 다현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막 헷갈리니?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리면 이런 거예요. 봐봐. 그림으로 표시를 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A 몰농도의 산이 있다고 치자. 알겠지? A 몰농도의 산이 있는데 얘를 좀 얼마 덜어냈다? 뭐 20ml 덜어냈다고 치자. 덜어서 여기다 냈어. 아니라 5ml 덜어냈다고 칠까? 계산하기 쉽게 5ml 한번 봐봐. 원래 준비한 A 몰농도 산이 있는데 여기에서 5ml를 들어서 부피 플라스크에 집어넣었다고 쳐요. 그리고 표시선까지 물을 채워. 근데 표시선은 얘가 100ml짜리였다고 치자. 표시선 100ml짜리였다고 쳐요. 서야 눈 뜨고 봐. 물 채웠어. 알겠지? 이거 계산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채웠은 다음에 이 채운 다음에 여기서 다시 얼마를 취했대? 한 20ml를 여기서 꺼냈어. 알겠지? 최종 도달 여기까지야. 여기에 들어있는
H 플러스의 입자수 계산식은 어떻게 돼? 너무 복잡해요? 아니잖아. A 몰롱도 5ml를 취해서 이 100ml짜리로 만들었다는 얘기잖아. 네. 그럼 부피가 몇 배 늘어났어? 20배. 그러면 그만큼 물을, 그러니까 부피가 20배 됐으면 원래 농도에 비해서 희석됐겠지. 이거부터 생각을 하는 거야. 5ml 취해서 결국은 물 부어가지고 100ml로 만들었는데 부피가 20배 증가했네. 그러면 농도는 원래 농도의 몇 배가 됐어? 20분의 1배가 된 거야. 20분의 1배가 됐을 것이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이 용액의 농도는 원래 농도의 몇 배라고 해야 돼? 20분의 1배. 그래서 여기 용액은 20분의 1 A몰 농도라고 표기를 하는 거야. 그냥 그렇잖아. 거기서 이제 몇 밀리리터를 이제 덜어냈대. 20ml를 덜어냈대. 얘 농도 자체가 얘예요. 그렇잖아? 그러면 H 플러스 입자수 이제 계산식은 어떻게 돼? 20분의 1 A몰 농도 곱하기 부피 0.0. 0.02. 가수는 뭐 1. 이게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H 플러스의 입자수가 되는 거예요. 과정 이해되시죠? 예진 이해되지? 별거 아니지? 문제를 보다 보면 이제 익숙해질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더 한 단계 문제를 더 꼬아버리면 뭘로 꼬을 수 있는 줄 아니? 퍼센트는 여기서 이렇게 미지의 산성 용액의 몰 농도를 계산했다고 쳐요. 그러면 한 단계 더 꼬우면 이렇게 구해진 몰 농도를 뭘로 전환시키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퍼센트 농도로 전환시키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다시 한번 그러면 정리하자면 몰 농도의 정의는 어떻게 계산하는 게 몰 농도였어? 용액의 부피 분의 용질의 몰수. 이게 몰 농도였단 말이야. 그지? 근데 퍼센트 농도는 어떻게 계산되는 게 퍼센트 농도예요? 용액의 전체 질량 분의 용질. 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그러면 퍼센트 농도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몰 농도에서 퍼센트 농도로 전환시키는 만약에 이걸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추가 조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몰 질량 들어가야 되고 용액의 밀도가 들어가야 돼요. 추가 조건으로. 이거를 계산할 때 물질의 몰 질량 그리고 용액의 밀도라는 정보가 아마 제시가 될 거예요. 부피분의 질량. 밀도라고 하는 개념이 부피분의 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념이 주어져야지만 이 개념에서 용액의 질량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퍼센트 농도 계산하려면 용액의 질량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용액의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밀도가 있어야 돼. 알겠니? 그 다음에 용질의 질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몰 질량이라는 값이 있어야 돼.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퍼센트 농도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된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셨나요? 네. 오케이.